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한 날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자살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지요.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에선 사망 원인 2위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을 생명 보듬주일로 보내며 생명의 가치를 생각하고 자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해 우리 종교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이자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사역 교수이신 조성돈 목사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기념하는 날이죠? 예,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같이 기념하고 이날 기해서 또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그러한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자살 문제가 심각한데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이 사망 원인 5위에 있습니다. 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자살이 나오고, 이 밑으로 알츠하이머병이나,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10대, 20대, 30대에서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고,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인데, 정말 이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20대 같은 경우는 사망자 중에 50%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다. 그 사망자 중에서요. 사망 원인 절반 이상이 자살이고요. 40대 같은 경우도 한 20%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통 보고 있는 무슨 40대 장례가 일어났다 이러면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이제 자살로 인한 장례고 50대 같은 경우는 10%니까 이제 50대부터 이제 장례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예, 거기도 10건 중에 하나는 자살입니다. 예. 20대가 전체 사망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10대에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라고 하는 것 정말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의 자살 원인은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좀 우울증,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좀 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젊은데 아직 한 번의 실패가 자신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패자 부활전이 없다. 사는 데 있어서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부분들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10대 때 고생하고 20대 때 고생하고 나중에 더 잘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라도 한번 망하면 이거 다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는데 요즘 우리가 사는 게 100살까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80년, 70년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생이란 게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그런 어려울 때 조금 이렇게 손잡아주고 좀 도와줄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이 자살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고 국가적 재난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매해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국가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숫자라고 한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보다도 월등히 많은 사람들이 매해 이 자살로 인해서 죽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게 뭐 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고 예방을 좀 철저히 하고 하면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그렇게 무섭게 닥쳐와도 국가가 나서고 국민이 힘을 합치니까 그 우리나라 잘 또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국가가 나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매해 14,000명 정도 죽는다면 정말 저는 큰 재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국가가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재난을 정말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재난인데, 정말 우리가 이걸 모른 척하고 매해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 일어나는 교통사고 같은 게 아니라 매년 그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게 매해 반복되고 있다. 예, 그런 거죠. 예, 자, 맞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자살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좀 어떤 게 있을지 좀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신다면요. 예. 저는 이 문제를 좀 국가가 큰 방향에서 좀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자살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고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자살 예방법이 제정이 되고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한 순간적으로 한 5년 사이에 20%가 줄어든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정부가 나서면 충분히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근데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자살 예방이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뭔가 이렇게 정책을 쓰면 확확 줄어드는 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 그 스크린도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사람이 많이 자살을 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거든요. 예. 내지는 농촌에서 그 농약 보관함이라는 게 있어요. 농약을 농약 드시고 자살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래서 집집마다 농약 보관함 캐비넷 같은 걸 넣어가지고 거기다 농약을 보관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열쇠를 본인이 갖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그걸 예방을 하려면 그걸 허락을 맡아서 누구한테 뭐 이장한테 갖다 주든지 면사무소에 갖다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상당히 큰 역할을 했어요. 자살률을 줄이는데 많은 큰 역할을 했고 성공한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자살 예방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나서면 정말 길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좀 챙겨주고 외로운 사람들 챙겨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살이 많이 줄어들었던 그때에 노인 기초 노령연금, 그게 영향력을 크게 끼쳤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만 받아도 자살을 안 하세요. 예. 그 기간에 어르신 자살이 절반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코로나 때 이겨낸 것처럼 온 국민이 함께해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네요. 예. 네. 그 농약 보관함을 각 집집마다 만드시오. 뭐 이런 거 하나만으로도 네. 자살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네, 참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고 또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종교인들도 이 자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네. 목사님께서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로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주고 계신데요. 좀 간단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예. 라이프 오프는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후에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뭐 정부 활동을 같이 도와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들 하는 활동은 캠페인 활동이 주로 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 시기에 이제 걷기 대회를 각 지역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한 해에 막 2만 5천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교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 기독교 이름을 걸고 하는데요. 저는 자살 예방은 종교계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거는 종교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 사회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생명에 대한 문제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보니까 민간단체 그러면 종교계랑 해라 이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계들이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유가족들 지원하는 겁니다. 예. 그 종교 쪽에서 대부분 비슷한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동안 또 그 자살한 사람들 장례를 안 치러준 사례도 있고, 또 자살한 유가족들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낙인이 찍혀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그래서요, 이분들 모아서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참 이게 종교에서 하기에 참 마땅한 일이지 않는가 싶어요. 예.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정말 그들에게 이렇게 그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매년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자살을 선택하게 되면 그 유가족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또한 참 이렇게 고통 속에서 좀 살게 되고 그런 분들이 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참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아마 그 중요성을 많이 좀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예. 한 해에 14,000명 정도가 이제 자살한다. 그러면은 유가족은 적어도 한 14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생겨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정말 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한데 넓게 보면 친구도 있고 직장 동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자살의 위험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예, 일반인보다 이제 8배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단은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자신의 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때까지 좀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들 그렇게 하기 힘들고요. 특히 네. 가장이 자살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40대, 50대 남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뭐 그때면 이제 그 가장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없어지면 집안이 갑자기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런 가장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있는데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가족들이 지금 뭐 국민의 한 20% 정도가 유가족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생활 가운데 이 일상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받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이고 아마 이 자살 예방이 있는 주 이번 주 일요일이죠. 개신교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을 한국교회 생명보듬주일로 지낸다고 들었는데요. 이 생명보듬주일은 좀 어떻게 보내는지요? 예, 저희가 9월 두 번째 일요일을 생명보듬주일이다 해서요.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자료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 아이들에게 그 교육할 수 있는 자료도 나눠드리면서 이날 하루라도 다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생명에 대한 생각, 자살하면 안 된다 하는 굳건한 생각들을 좀 이렇게 심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개신교인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교회 나오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각 곳에서 걷기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 사회적인 캠페인 사업도 같이 벌이면서 생명의 축제를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네. 그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모든 종교인들이
바로 생명 지킴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오늘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종교인이 우리나라에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저는 자살 예방이 이 40%에게 가장 효과적인 게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40%가 나머지 60% 책임져 주면 우리나라 자살이 없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기관에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같이 얘기하고 자살 예방을 함께 얘기하고, 그래서 함께 정말 이 땅에서 죽음의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쓰면 우리나라 자살이 확 줄어들고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종교인들이 함께 이런 데 힘을 모아주시고 내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종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대표이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이신 조성돈 목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